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녹색 바탕에 노란색 줄이 그려진 북한 특별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한 건 26일 오후입니다. 전날 평양을 떠나 신의주와 단둥간 북중 우이교를 건너 방중한 겁니다. 첫 일정은 북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적어도 3시간 정도 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의제는 단연 한반도 비핵화.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 때 밝혔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수준이지만 보다 진전된 언급도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면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단계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동안 북한은 핵도발을, 한미는 군사훈련을 함께 중단하라는 쌍중단 해법을 고수해온 만큼 연장선상에서 긴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안전 보장을 위해 주한미군의 철수 필요성도 논의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외신들은 무엇보다 북중 모두에게 득이 되는 회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합의로 차이나 패싱 우려에 휩싸였던 중국은 다시 입김이 세졌고 북한도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때와 맞먹는 환영 만찬과 환송 오찬을 대접받은 뒤 특별 열차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오늘 방한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양 정치국 위원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 위원 간 접견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시 주석 간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며 양 정치국 위원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비핵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 방식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세부 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통일각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에서는 또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열차 방중 결과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 조금만 더. 다음 주 평양에서 2차례 공연하는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무대 장치 설치 등을 담당할 선발대가 오늘 방북합니다. 기술진 7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오전 10시 30분 여객기 한 대와 화물기 한 대를 이용해 김포공항에서 서해 직항로로 평양 순안공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윤상 예술단장을 포함한 본진 120명은 모레 오전 합류합니다. 예술단은 다음 달 1일 오후 동평양 대극장에서 단독 공연, 3일 오후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북 합동 공연을 펼친 뒤 당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귀환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를 시험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AP통신은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새롭게 제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루려는 목표가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라면 이 원자로가 회담의 중심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 1호기 완성품이 공개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오전 미 텍사스주 로키드 마틴사 최종 조립 공장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대북 억지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까지 인수될 F-35A 40대 가운데 올해 생산분 6대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한국군 조종사, 정비사들의 교육훈련에 활용된 뒤 내년 3월 국내로 들어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첫 보고 시간부터 중대본 방문 때까지 7시간 동안 주로 관저 침실에 머물렀고 참모진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회의를 했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는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보고 시간 등을 조작했습니다. 김하일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은 10시 20분 첫 서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8시 54분 첫 사고 신고 뒤 1시간 반이 지난 뒤였고 당시 청와대가 승객 SNS 발송 내역을 기준으로 본 구조 골든타임인 10시 17분을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세월호는 이미 좌연으로 108도가량 기울어져 뒤집힌 상태. 이후 10시 22분 박 전 대통령은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해 구조를 철저히 하라며 원론적인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최순실 씨가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 전 비서관과 관저에 올 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침실에 머물며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최 씨와 회의를 한 박 전 대통령은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고 1시간가량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도착했습니다. 중대본에서 돌아온 뒤에도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11차례 실시간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오후와 저녁 2차례만 보고서를 출력해 일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 정부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위기관리 지침을 임의로 삭제 변경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입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영장 기각과 함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영장실질심사 뒤 대기하고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를 떠납니다.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떻습니까? 구속이 되든 안 되든 다 제가 다 잘못한 일이지요. 안 전 지사는 향후 재판 준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고소인과 국민들에게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고소인들이랑 국민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말씀드렸던 것 지금 다 제 불찰이고 제 잘못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십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편 연구소 여직원이 고소한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성폭행 혐의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 친딸 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8살과 13살인 두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39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혼한 아내가 최근 딸들에게서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카허 카젬 한국 GM 사장이 3월 말 시한을 강조하며 노조에 사실상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카젬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달 말까지 임단협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사 제너럴모터스의 한국 공장 신차 배정과 투자, 산업은행과 한국정부의 지원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단협에서 합의를 이뤄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노조의 교섭 복귀와 잠정 합의를 호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가 현재 시간으로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에 대해 집중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FTA 개정 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중국 동포가 경찰들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급박했지만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처가 귀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경기도 안양의 한 식당.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갑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어쩔 줄 모르고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경찰 4명이 황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남성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한 명이 119에 남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사이 다른 3명은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7분 동안 계속됩니다. 이곳 식당 바닥에 쓰러졌던 남성은 경찰들의 응급조치로 그 자리에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 남성은 일용직 노동자인 중국 동포 61살 이모 씨.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다행히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이 씨를 살린 경찰들은 인근 비산지구대에 진경문 경위와 팀원들, 평소 익힌 심폐소생술 덕분에 신속하고도 침착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31년째 경찰관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위급한 상황은 처음입니다. 제가 하다 힘들면 또 우리 황순기한테 교대를 해갖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이제 뿌듯함이 너무 컸고 그다음에 안도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씨는 목숨을 구해준 경찰들에게 뒤늦게나마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서울시는 준공된 지 40년 된 개봉철도 고가 보수 보강 공사를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977년 폭 22m, 길이 148m로 준공된 개봉철도 고가는 차로 하부에 경부선 철도와 인천 수원선 전철 선로가 지납니다. 서울시는 개봉철도 고가가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아 바닥판과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신축 이음 장치 등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6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27개역 전 구간에서 전동차 운행이 관제소의 통합신호 시스템 장애로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10분 뒤인 오전 7시 36분쯤 통합신호 시스템 장애를 복구해 모든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근 시간대 승객들이 멈춘 전동차에 탄 채로 운행 재개를 기다리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무인 운행을 하다 보니 관제소 신호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 자동으로 전동차가 멈추는 구조라며 신호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낮아졌지만 아직 안심하긴 조금 이릅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북, 부산은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마스크를 꼭 휴대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중부 지방은 오전 한때, 남부 지방은 오후 한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 인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먼지의 안개로 인해 시야가 매우 답답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셔야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오후부터는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O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